한국 조선업 대박 난 거죠. 대박이 난 이유는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박이 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나라 조선업도 중국한테 가성비에 밀려서 일본처럼 똑같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붕괴되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쯤은. 그런데 오히려 엄청난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대표 조선사의 수주 잔고가 190조 원을 넘어 2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해온 영향과 최근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해운 업계에서 중국산 선박을 리스크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조선업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한국 조선업 대박 난 거죠. 네, 대박이 났는데 대박이 난 이유는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박이 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나라 조선업도 중국한테 가성비에 밀려서 일본처럼 똑같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붕괴되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쯤은. 그런데 오히려 엄청난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 조선업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죽이느냐? 미국에 입항하는 해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물을 수송하는 그 해운사들. 뭐 전 세계에 많잖아요. 네덜란드에도 있고 뭐 그리스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HMM이라고 하는 해운사가 있고 그 해운사들은 배를 소유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배들 그중에서 중국에서 제조한 배에 대해서는 엄청난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 한 척당 뭐 150만 달러를 한번 들어오는데 뭐 매기겠다든가 150만 달러면 한 20억 되는 겁니다. 항구에 한번 들어가는데 그렇게 돈을 낸다 그러면 그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 해운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 해운사들이 다 중국 배를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배는 중국 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중국 배를 빼놓고 그러면 어느 나라 배를 써야 되느냐? 그럼 한국 배인 거죠. 네. 특히 새로 선박을 수주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중국에다가는 절대 이제 발주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이 조선소를 갖고 있는 데가 바로 한국인 거죠. 그 다음이 일본인데 한국하고 일본은 지금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조선소가 사실상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 그 무렵, 1990년대 말 2000년 그 무렵부터요. 일본 대학의 공대에서 조선업과 관련된 전공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학생들이 글로 안 갔어요. 왜? 이거는 희망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한국 조선소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한국 조선소하고 일본 조선소는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가? 한때는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조선업은 압도적인 세계 1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1975년 그 무렵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한국의 경쟁 우위는 뭐였느냐? 싼 노동력이죠. 싼 노동력.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고객 지향적인 태도. 그리고 정주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발상들. 이런 것 덕분에 한국 조선소들이 일본 조선소를 급격하게 쫓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 조선소들은 그 한국 조선소가 출발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게 그 무렵이 제1차 오일 쇼크가 1973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유국들이 산유량을 급격하게 줄인 겁니다. 줄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유조선이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유조선을 쓸 일이 없잖아요. 산유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선박에 대한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일본 선박 주문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됐어요. 그게 1973년부터 그렇게 된 거고 1979년에는 또 2차 오일 쇼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유조선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일반 화물 물동량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이 조선업에 들어간 거예요. 조선 시장이 줄어드는데 한국은 조선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거죠. 안 그래도 시장이 줄어들어서 죽겠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소가 들어와서는 그냥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 지금 중국이 그렇듯이 그런 겁니다. 그것 덕분에 얘네들은 죽지도 않아. 죽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고객지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생산 원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박들을 표준화를 했죠. 그래서 설계도를 딱 표준화해서 고객이 오면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박 제조 원가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나만 원하는 나만의 스펙이 있는데 참 마음에 안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한국은 그걸 다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객들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기발한 이제 이 생산 방식, 플로팅 도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청년들이 일본의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는 이제 희망이 없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조선학과로 가지 않은 거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한 20년 지나고 나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없죠. 기존의 엔지니어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은퇴하고 다 그러고 새로운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일본의 조선업이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어서 사실상 지금 울산이라든가 또 고제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젊은 청년들이 잘 안 들어갔거든요, 거기로.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별로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중국을 이제 때리기 시작하니까 한국이 조선업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그 시장에서. 네. 그래서 한국의 조선 산업이 이렇게 커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미중 패권 전쟁이 바다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미국도 맞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동맹국 그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 협력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안은 우리나라 조선업에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큰 기회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미국 항공모함이 11척인가 뭐 그런데 제대로 작동하는 게 한 7척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게 제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조선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미국도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험한 조선소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걸 잘하는 한국 같은 데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면이나 시기면으로 봤을 때 제일 그걸 잘할 수 있는 조선소들은 중국 조선소들이에요. 하지만 중국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 판에서 중국에다가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한국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존스 액트라고 하는 존스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미국 내에 항구를 오가는 해군 함정은 반드시 미국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법인데 그 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소가 저렇게 형편없어서 해군력이 제대로 유지보수조차도 안 되고 무슨 구축함 한 대 만들려면 10년씩이나 걸리고 한국에서는 3년이면 만들 수 있는 거를 거기는 10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왜 그 법을 고치지 않을까? 왜 그 법을 폐지하지 않을까? 그건 정치인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해군 함정을 만들려면 돈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 비용이 그것을 미국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자기 동네 유권자들에게 가는 돈인 거고 그래서 그걸 포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미국이 너무 급박하게 된 거예요. 그것만 그렇게 하기에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지금 미국 해군의 해군 함정 숫자가 290척 정도인데 중국이 370척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성능 면에서 보면 미국 해군 함정의 성능이 뭐 압도적으로 우월하지만 그래도 이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빨리 해군 함정 숫자를 늘리고 싶은데 미국 조선소들은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한화 오션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 진출을 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미국 조선소니까 그 누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든 상관없이 존스 액트에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일은 미국 의회를 설득을 해서 존스 액트를 면제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선박을 미국 해군 함정들을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항공모함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충분히 만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배 조선과 관련되는 거는 한국이 다 한다. 다만 무기와 관련되는 거는 이제 미국이 가져오는 거죠.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정조대왕함, 세종대왕함 같은 것들은 다 사실은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추진하는 거, 배 껍데기, 엔진 이런 거는 한국 거예요. 무기는 레이더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이 직접 미국 걸 갖다가 설치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또 다른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그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하자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시장이 돼요. 이거는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소위 우리가 미국의 이 방위산업 무기 시장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1,000조 원을 넘어가요. 예,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우리 충분히 우리가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조선 또 이 자주포라든가 뭐 이런 재래식 무기 분야, 탱크나 이런 분야에서는 한국이 가성비가 최고인 상태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뚫고 들어가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협력에 기대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미국의 에너지 경쟁력이 약한 가운데 한국과 원전 분야에서 한미 파트너십이 유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선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자력, 또 제약, 방위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구조가. 무슨 얘기냐면 설계는 미국이 잘해요. 미국 사람들이 설계는 잘합니다. 그런데 제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도체를 보셔도 알잖아요. 반도체 설계는 엔비디아, 뭐 AMD, 퀄컴, 애플 이런 데서 다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를 근데 제조를 못해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제조는 누가 하느냐? 대만의 TSMC가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 전 세계의 분업구조 서플라이 체인을 이끌어가면서 가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은 제품의 기획, 설계 이런 것만 하고요. 실제 제작하는 거는 처음에는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데로 갔다가 2000년 이후에는 다 중국으로 가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머리만 있는 거예요. 손발이 없어요. 그건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개통을 한 그 원전, 그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만은, 네. 그 원전을 만드는데 13년인가가 걸렸어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 만드는데 13년씩이나 이렇게 걸린다고요. 우리는 한 5년이면 아마도 될걸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설 능력도 없고 제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어디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러시아, 중국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중국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건 중국하고는 전쟁을 할 판이고
러시아도 이거 믿을 수 없는 상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엔 누구냐? 그 다음은 한국인 겁니다. 뭐 프랑스도 좀 하긴 합니다만은 프랑스도 코스트가 너무 높아요. 원가가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그나마도 제일 공기가 짧고 또 제조 능력도 갖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데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게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TSMC나 삼성 파운드리가 바로 제조를 해주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가져오면 제조를 해주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즘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여러 곳에서 개발되고 있는 게 SMR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형 반응로, 소형 원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형 원전들 우리가 보통 원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1기가, 1점 몇 기가 뭐 이런 건데 그 400메가 그것의 규모가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반응로 그 리액터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로. 그 정도가 이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아직 성공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40종 정도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장에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공장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거는 한국입니다. 그건 창원에 이제 옛날에 두산 중공업 이런 데들인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이 파운드리, SMR 원자로 제작 공장을 조성을 해 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설계도를 들고 오면 우리가 만들어 줄게. 그거를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가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장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원자로는 현장에서 다 만들잖아요. 현장에서 건설하고 현장에서 조립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주택도 보면 목조 주택들, 조립식 주택들 보면 그 자재들을 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조립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싸요. 공기도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SMR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개념이. 그것을 한국이 할 수 있다. 한국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AI를 쓰기 시작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AI를 쓰는 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요. 뭐 툭 하면 뭐 시킬 거 있으면 그냥 시키고 궁금한 거 있으면 걔한테 그냥 물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요.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 컴퓨터가 어디서 돌아가고 있느냐. 제가 챗GPT를 쓰고 또 그 제미나이라고 하는 걸 쓰고 또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걸 쓰고 다 미국의 서버들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그럼 미국이 전기 소모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정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 AI라든가 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자기 전용 원자로를 두겠다고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설계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걸 누가 그러면 제작을 할 거냐? 그거는 한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원자력뿐만이 아니고요. 이건 제약도 그렇고요. 뭐 화장품도 그렇고 이 제조해주는 이게 굉장한 비즈니스가 될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제약 같으면은 제약에서 소위 CDMO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로시라든가 뭐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해서 FDA를 그 통과해서 이제 실제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그걸 누가 만드느냐? 자기들이 만들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대신 만들어준 데가 중국이에요. 우시제약이라든가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한테 미국 국민의 건강을 못 맡기겠다. 그 중국의 제약사들에게 미국 국민들의 DNA 정보가 넘어가는 거는 이건 도저히 이제 용납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사들의 입장에서는요. 마치 중국 조선소에다가 신규 선박을 발주하는 게 꺼려지듯이 제약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게 다 CDMO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제조해 주는 거죠. 약을. 여기들이 지금 일감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되기 때문에 생겨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방위산업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시장,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